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라서 그런지 좀 뭐 일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뭐 아픈 이야기보다 세상 사는 이야기. 아, 올 1년 동안을 쭉 지내오면서 관상이 얼마나 좀 좋아졌나 하는 그러한 거울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좋은 인성과 관상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한 제 생각 답을 드리려고 하면 한 3시간 정도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걸 15분 만에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좋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얼굴이고 관상은 밖으로 나타난 얼굴이에요. 그래서 내면의 인성이 좋아야 밖으로 나타난 관상이 좋아질 수 있다. 결론은 그겁니다. 인성이라고 하면 사람의 성품 또는 타고난 사람의 천성, 바탕, 본질 뭐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갖습니다. 물건은 품격을 얘기할 때 그건 뭐 좋고 나쁨의 정도를 나타내는 품격입니다. 품격이라는 용어 자체가 예술품, 이건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 만드는 사람의 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 예술품, 그 다음에 상품, 그 다음에 정품 또는 중품, 그 다음에 하품, 불량품, 파치, 뭐 창고 대방출, 플러스 둘 이렇게 웃긴 예로 그래 나옵니다. 근데 사람은 이러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성품이라고 표현해요. 성품. 그럼 성품은 뭐냐 이게야. 성품은 성질과 품격이 합성된 용어입니다. 성질이라는 것은 본시부터 가지고 있는 바탕이 본바탕입니다. 이걸 뭐 일부 뭐 의사들은 뭐 유전형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품격은 좋고 나쁨의 정도지.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만큼 본시부터 좋고 나쁜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걸 보려면 제일 먼저 조상을 봐야 됩니다. 뭐 결혼식 할 때 부모가 뭐 하시냐, 직업이 뭐냐, 또 거기 조금 의심스러우면 할아버지는 뭐 하셨냐, 어떻게 지내셨냐 하고 그걸 물어봐. 그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성품이나 품격 요걸 한 단계 현재보다 한 단계 높이려면 돈이나 이 명예 이런 걸로는 3대가 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 단계 높이려면. 그것은 60년을 1대로 봤을 때 6, 38, 180년이 지나야 된다. 그러면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는 당대에 바뀔 수 있다. 교육의 중요성이. 아시겠어요? 교육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인성이 갖추어지고 그걸 관상으로 나타낼 수 있냐.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어린 시절의 가정교육이에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는 학교교육. 학교교육을 마치고 나서는 사회교육이야. 평생 학습을 통해서 인성을 다듬고 관상을 다듬어야 돼. 우선 가정교육의 중요성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학교교육보다 또 사회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교육이에요.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 옛날은 60이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했어. 지금이야 뭐 8, 90대지만 지금도 80 넘게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러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정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야. 그러니까 3대가 같이 어우러져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가 어우러져 생활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이야기도 하고 좋은 장단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좋은 것을 보고 배우고 즉 사랑을 주고받는 방법을 배우면
내 어머니 아버지도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내가 또 배우고, 그래서 나는 자동적으로 살아오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할머니 거, 할아버지 거, 엄마 거, 아빠 거, 그리고 나요. 또 나는 내 자식한테 또 밀어줘요. 그래서 3대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형성되느냐? 태어나서부터 8살까지 다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어렸을 때 성장한 게 가장 중요해요. 아셨어요? 3살 쩍버릇 8까지 간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언행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 하시냐? 어머니는 뭐 하시냐? 할아버지는 뭐 하시냐? 할머니는 뭐 하시냐? 그래서 그 부모의 무엇을 보고 그 인성을 보기 위한 본질, 본바탕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 직업과 또 할아버지는 뭐 하셨냐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가정교육에서 이 본질, 본바탕 아시겠어요? 어려서부터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얼마만큼 배웠느냐, 그게 인성이에요. 그 인성을 보고 배우는, 그 얼마만큼 보고 배웠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부모의 이런 언행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언행, 이걸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언행, 할아버지 할머니 즉 조상의 언행을 보고 배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리고 군사부 일체, 요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 부모는 가정교육의 스승이 되어야 되고, 요거는 스승사자예요. 선생이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스승이야, 스승. 아시겠어요? 스승을 보고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요거는 학교교육이에요. 군, 요거는 이 나라의 통치, 이 통치력에서 이 사회교육을 통해서 인성을 올바로 쌓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사부 일체, 대단히 숨겨진 속뜻입니다.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스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나 선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학교교육에서 스승님의 언행을 배워야 돼요. 근데 학교교육은 교사나 선생, 옛날에는 스승님을 보고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선생은 많아요. 선생이나 교사는 많은데 스승은 많지 않습니다. 교사와 선생, 스승은 근본이 다릅니다. 말 뜻이 달라요. 여기 선생은 단순한 지식만 가르치는 사람이야. 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스승은 지식과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정신적인 선생님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의 날, 선생의 날은 없어요. 스승의 날만 있는 거야. 그래서 스승, 선생, 그 다음에 교사, 이거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은 스승이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부실하고 학교교육이 부실하면 어찌 되냐 이 말이야. 스승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교육에 충실했어야 되는데 가정교육에 인성을 배우고 익힐 시간이 없어요. 갓난에서부터 그냥 유아원, 유치원, 돌보미, 학원가, 갓난애기, 이런 이 유치원, 그래서 유치원 교사야. 그냥 교사 자격증을 갖고 그냥 가르치는 사람, 그건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가 많이 생기네요. 부모한테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배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똑바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학교 교육에서 똑바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교사와 선생은 있지만 누가 없어요? 스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회교육으로 나가야 돼요. 가정교육, 학교교육에서 부족한 인성을 보충하는 이런 평생 학습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평생 학습관 교육관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시야를 넓혀야 돼요. 위스덤, 지혜를 넓혀야 돼요. 날리지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기회마저 없으면 책을 통해서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취미활동, 동아리 참여를 이렇게 참여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인성을 넓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서 날리지와 위시덤을 습득해야 되고, 또 이런 지혜를 통해서 겸손, 사랑, 희생, 봉사, 나누고 베푸는 거,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어느 정도 이 몇 %까지 인성을 갖추고 있는지, 내 인성은 여기 아까 품격 얘기했듯이 예술품, 상품, 정품, 하품, 불량품 어느 부류에 속한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또 공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지위지지 부지위지지 시지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흐리멍텅한 제자 중요에게 분별지의 중요성을, 너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공자님도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알아야 돼. 그런데 지금 어른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른이 되면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게 모두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정도 알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오만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내 정도, 내 학력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꼭 쌈질라면 너 몇 살이냐 라고 떠드는 아주 극도로 무식한 새끼들 너무 많은 거야. 아니, 나이는 왜 따져? 객체로 얘기를 해야지. 그런 무식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무식하고 무지하고 아주 인성이 부족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고정관념이야. 어른들의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80 먹은 노인네도 3살 먹은 아이한테 배울 게 있다. 아시겠어요? 그 속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성이 따뜻하고 부드러우면 관상이 좋아집니다. 아시겠어요? 그 관상이라는 것은 여기 볼관자에다 서로 상자를 한문으로 써요. 그런데 요 볼관자를 또 찢어보면 황새관자에 볼견자가 합성된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황새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쫙 넓은 세상을 보고 이렇게 보는 형상을 이 볼관자가 가지고 있고, 요 서로 상자는 나무 목자에다가 눈 목자가 붙어 있어요. 좋은 제목을 고르기 위해서 자세히 본다는 뜻이에요. 자세히 보다 관찰하다, 요 뜻이 서로 상자야. 그러니까 이 황새처럼 나무 위에 올라서서 용모, 모양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넓게, 그 다음에 넓게 깊이 있게 보고 자세히 관찰하는, 이것이 관상을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해야 좋은 관상이 나와요. 마음이 따뜻해야. 그래서 좋은 관상을 가지는 조건들은 지식과 지혜를 꾸준히 학교 교육, 제일 먼저 가정 교육, 학교 교육, 사회 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고 겸손하고 사랑, 희생, 봉사, 나누고 베풀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채웠느냐 하고 매일매일 반성하는 시간, 그리고 더 좋은 사람, 따뜻한 마음을 가슴속에 채우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람 관상이 부드럽고 멋있는 관상을 가질 수 있다. 즉 내면의 얼굴이 예뻐야 밖으로 나타나는 관상, 밖으로 나타나는 얼굴이 예뻐지고 멋있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면 뭐 이런 관상이 보면 아주 더러운 사람들 있죠. 목소리가 복이 없는 사람, 이 관상이 복 없는 사람, 또 돈은 좀 있는데 얼굴을 완전 쥐똥 씹은 얼굴을 하고 다니는 사람, 아주 얄밉게 생긴 얼굴, 그런 사람 실제 복이 없고 얄미워요. 왜냐하면 내면의 얼굴, 인성이 얄밉기 때문에 관상이 얄밉게 나온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관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교육을,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고 학교 교육을 어떻게 받았고 사회교육을 얼마만큼 받았는지 보는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관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얼굴 얼마나 잘 예쁘게 이렇게 변해졌는지 올 1년을 보내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즉
거울을 보면서 내가 올해 얼마만큼 좋은 마음을 갖고 나누고 베풀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계속 좋은 인상, 그죠? 인성과 관상이 좋아지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